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맛집 가기 전에요. 저희가 검색하잖아요. 네. 뭐 보고 여기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십니까? 후기를 많이 보는데 네. 뭔가 광고성 후기가 아니라 진짜 내돈내산 이런 후기 많이 보지 않나요? 잘 걸러지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사실 막 열심히 지금 내돈내산인가 하고 보면 밑에 보면 또 아닌 것도 있고 네. 실제 내돈내산인 것도 있고 요즘 참 거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건 또 굉장히 사실이에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를 거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 검색어를 좀 다양하게 넣어보기도 합니다. 어디 맛집, 연합뉴스 TV 근처 맛집 이렇게 찾기보다는 수성동에 갔는데 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조금 색다른 것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는데도 이거 광고 아니네. 이거 뭐 아는 사람이랑 가서 진짜 맛있는 데네. 아니면 어떤 물건 살 때도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광고인. 교묘한, 정말 너무너무 교묘한 이런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가 공정위의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분들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꼭 유명 유튜버들이 아니라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런 뒷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꼼꼼하게 교묘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유명 유튜버들에게는 수백만 구독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뒷광고가 많이 붙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뒷광고가 붙나요? 오히려 일반인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이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르지 않고 믿기가 훨씬 더 쉽다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정위가 최근에 9개월 동안 이런 뒷광고 17,00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점검이 시작이 되자 자진해서 저 이거 광고예요 라고 표시를 한 경우가 31,0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단속이 강화돼서인지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과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이런 뒷광고가 이제는 우리 옆집, 저 앞집, 예전에 나하고 알던 동창, 뭐 이런 일반인, 그리고 다른 SNS로 옮겨온 겁니다. 맞아요. 좀 가끔 자세히 그렇게 후기를 찾아보다 보면 쭉 정말 내돈내산 후기인가 보다라고 읽다가 끝에 조그만하게 협찬을 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걸 본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나마 이분들은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예 이런 표시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읽고 무심코 지나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부적절한 표시 위치가 가장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요만큼 작게 적혀 있거나 그것마저도 없어요. 더보기를 또 따로 눌러야만 이게 광고 표시가 보이거나 여러 해시태그 뭐 한 15개 정도 중간에 광고 딱 하나 요만큼 해시태그 표시해 놓고 이거 누가 봐요 이거. 내가 써놓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자, 이렇게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에는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은 비양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글자를 뭐 이렇게 돋보기로 봐도 보일까 말까 그런 식으로 작게 부적절하게 표현한 방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뒷광고일까 봐 유명 SNS 이용자는 1차로 거르고 또 구독자 수가 많은 SNS도 거르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노려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SNS에 뒷광고를 받아서 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믿고 봤던 그 후기를 읽고 갔던 사람들은 열받죠. 네. 배신감 느끼고 난 믿었는데 물론 믿으라고 그분들이 강요한 건 아니지만 화나잖아요. 그래도 내돈내산 후기를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 많이들 쓰실 겁니다. 저 같아도 유명한 사람 건 일단 거르고 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이런 뒷광고 의뢰받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일단 노출이 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뒷광고가 문제가 됐을 때를 떠올려 보면 유명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이후에 유명인보다는 이게 일반인을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선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SNS가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노출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가 적든 많든 일반인들,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쫙 뿌려버리는 거죠. 이런 뒷광고가 훨씬 더 유행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할 때도 그 후기를 사실 찾아보기도 하지만 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큰 하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뭐 후기를 보고 싶을 때도 요즘은 SNS를 많이 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예전에 친구한테 얘기 듣고 아니면은 뭐 이 분야에 좀 정통한 사람 얘기 듣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SNS에 나도 써봤는데요, 좋아요. 나도 써봤는데도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SNS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결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요, 28%가 SNS 인플루언서 광고가 기존 매체 광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42.6%는 그냥 비슷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만큼 믿고 보는 곳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뒷광고로 적발이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처벌이 강하다면 이런 일도 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처벌이 강하면 이런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한 일종의 이것도 사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못 그러죠. 그런데 뒷광고와 같이 SNS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게시물 형식 광고는 게시물에 관한 일반 정책만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별도로 이걸 자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원이 SNS 광고 관련 사업자 자율 규제 정책을 들여다봤더니 이들이 맞춤형 광고, 이른바 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게시를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거짓,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뒷광고가 포함되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자율 규제 정책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후기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SNS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보면요, 최근에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6년과 비교를 해서 지난해 약 5.2배 늘었습니다. 상담 이유를 보면 대금 결제 후에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계약 해지 안 된다. 이건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내가 광고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다. 이런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SNS 파워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당 광고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공정위에서 지금 지속해서 이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수백 건씩의 이런 뒷광고 게시물이 올라오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SNS 부당 광고는 법을 위반한다, 이건 사기다라는 그런 인식 없이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의식 개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유치원 나온 사람만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SNS 사업자가 자사 정책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이 민간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SNS의 파워가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책임감 강화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업자와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